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지키는 용기, 저자는 설경인, 출판사는 유노라이프입니다. 무력감은 어떤 느낌일까? 농담처럼 흔하게 사용되는 트라우마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가벼운 단어는 아니다. 트라우마란 개인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나 재난을 겪었을 때 생기는 정신적 후유증이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 같은 것이다. 트라우마 연구는 베트남 전쟁에서 비롯했다. 귀국한 참전 군인들에게서 알코올 중독, 자살 등의 사례가 빈발하자 이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언뜻 생각해보면 언제 죽을지 모를 전장에서 귀국한 군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갈증에 시달린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나른한 일상조차 남다른 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역전의 용사들은 평화로운 조국에서 오히려 더욱 괴로워하며 전쟁의 환영을 떨치지 못했다. 지하철을 타면 열차 소음이 종소리로 들렸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악몽으로 잠을 설쳤다. 몸은 전쟁터를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평화로운 곳에서 이들만은 홀로 전쟁터에 있었다. 자신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지독한 고립감 속에 많은 이들이 공황과 우울에 시달렸고 술과 마약에 의지했다. 왜 전쟁터의 역경을 이겨낸 군인들이 평화로운 일상에서 이토록 고통받았을까? 아마도 베트남에서 이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이 있었을 것이었다. 조국에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리라는 희망으로 힘겨운 하루를 버텼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귀국해도 전쟁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출구 없는 감옥에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무력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일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실험이 있었다. 1970년대에 시행된 개를 우울하게 만드는 실험이다. 개를 철장에 가둔 후 불규칙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했다. 개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발버둥 치며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개는 점차 무력해졌다. 개는 이제 전기 자극이 가해져도 끔찍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몸을 떨기만 했다. 잠도 잘 자지 못했고 물이나 식사도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아직 개가 우울에 빠졌는지는 불확실했다. 이번에는 실험 내용의 변화를 주었다. 잠겼던 문을 열고 전기 충격을 가했다. 개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렇지만 개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다른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자마자 발광하듯 도망갔으나 이 가엾은 개는 열린 문 밖으로 도망가는 다른 개들을 힐끔 보고는 눈을 감은 채 몸을 떨 뿐이었다. 지금은 동물윤리상 행해질 수 없겠으나 이렇게 만들어진 절망 모델의 개들은 우울증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이바지했다. 왜 이 개는 문이 열린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추측컨대 이 개에게는 전기 충격으로 인한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던 것이 아닐까 싶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며 개는 몸도 압박했으나 그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무력감이라고 한다. 무력감은 고통스럽지만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한 소감이다. 무력감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 느낌, 꽉 막히고 암담한 느낌이다. 신체적으로는 가슴이나 목에서 답답함이 지속되는 느낌이다. 만성적일 수도 있고 급성적일 수도 있다. 좀 더 분명하게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보자. 쥐가 쥐덫에 걸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탈출할 수 없다. 그래서 쥐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쥐는 이 판단에 대한 소감으로 가슴의 답답함, 암담한 느낌, 불안정감을 경험할 것이다. 만성적인 형태의 무력감이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고양이가 날카로운 이를 빛내며 쥐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때 쥐는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본능이 엄습한다. 죽도록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경험도 존재한다. 그래서 죽도록 도망치고 싶지만 동시에 죽어도 도망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목숨이 달린 끔찍한 상황에서 고양이는 점점 다가온다. 바로 이때 느껴지는 정서적, 신체적 느낌이 급성 무력감이다. 그 순간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꽉 끼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강한 압박감을 경험하게 된다. 아마도 이 쥐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짓눌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당장 피해야 한다는 느낌과 아울러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그래서 이 쥐는 컴퓨터로 치면 다운되는 것처럼 머릿속이 덩 비고 하얘질 것이다. 마치 공황 발작과 비슷하다. 실제로 공황 발작도 급성 무력감의 유형 중 하나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관련된 자극에 과도하게 각성하고 제 경험에 시달리고 자극을 회피한다. 사건 이후 한 달 이상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 베트남 참전 군인의 사례 역시 트라우마의 세 가지 증상인
과각성, 제 경험, 회피를 잘 보여준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지하철 소음이 총소리처럼 들렸고 트라우마가 연상되는 장소나 개인을 두려워하여 서로를 이해해줄 전우조차 만나기를 꺼렸다. 한편 모든 베트남 참전 군인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은 아니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트라우마를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증상의 지속기간 또한 다양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짧은 기간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어떤 이들은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다. 죽을 정도의 위기는 트라우마의 발생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외에 다양한 요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데이터가 축적되며 조금씩 윤곽이 그려졌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재난에서도 발생하지 않던 트라우마가 상대적으로 사세해 보이는 일에 생겼다. 참전 군인들도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로운 조국에서 비로소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무력감이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가 될지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무력감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의지를 다진다고 트라우마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나 정신력이 높은 사람이 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무력감은 정신력이나 의지를 소진한 순간에 비로소 생기는 감정이어서 그렇다. 그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 그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무력감이 찾아온다. 죽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사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과 느낌에 압도되는 것이 트라우마의 무력감이다. 자아가 더 이상 이런 무력감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트라우마의 본질이다. 전쟁터의 일상은 생과 사의 갈림길의 연속이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분명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래도 이들은 언젠가 전장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 연인을 만난다는 희망으로 힘든 순간을 버텼을 것이다. 하지만 귀국 후에도 전쟁터의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없을 때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다. 물속에서 숨 쉴 수 없을 때는 물 밖으로 나가면 된다. 하지만 물 밖에서조차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은 평화로운 조국에서도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렬한 신체적, 정신적 해일에 압도되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데 여전히 악몽 속이라는 무력감이 이들을 덮쳤다.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개인에게 의지나 정신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바람에 쉽게 휘는 갈대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 쉽게 일어서지만 최선을 다해 버틴 큰 나무는 태풍에 쓰러진 후 회복하지 못한다.
무력감은 쉽게 경험되는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다. 가진 자원을 모두 사용한 노력마저 좌절한 뒤 경험하는 감정이다. 무력감을 느낀 개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내적 외적 자원을 소진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충 하자는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다. 포기하면 편해라는 안일해 보이는 말이야말로 오히려 트라우마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많은 참정 군인들이 제대 후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역설적으로 트라우마의 재현을 경험했다. 평화로운 공간에서 혼자 평화로울 수 없었다. 이런 불합리화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했겠지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트라우마는 점점 더 그들을 삼켜서 술을 잔뜩 마신 순간에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뇌를 마취해야 벗어나는 그물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더욱 술과 마약에 의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술이나 마약은 일시적이다. 오히려 술이나 마약은 사람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독 물질에서 깨어났을 때 무방비해진 그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덮쳤다. 자아가 약해질수록 트라우마의 힘은 더욱 세진다. 정확히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생존의 몸부림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중독이 심해질수록 이들은 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제 트라우마는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죽음만이 편안해지는 길로 여겼을 테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조차도 탈출구가 아닐지 모른다는 공포에 가까운 무력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한 죽음을 통한 자유조차 트라우마의 공간에서는 소멸되기도 한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지독한 무력감이다. 많은 민간 전승에서 귀신과 유령은 어떤 공간이나 사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운유다. 귀신은 자신이 죽는 순간을 무한히 반복한다. 물귀신은 반복하여 물에 빠지며 자신의 죽음을 재현한다.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운유는 아마도 인류가 무력감에 대해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낳은 결과물로 생각된다. 인류는 무력감을 감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무력감은 지옥의 고통을 상징한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지옥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 없음을 절실히 인식하며 그에 압도되는 감정,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지옥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류가 생각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무력감이 아닐까? 사실 트라우마는 단순히 무력감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력감은 다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문제로 소급한다. 그래서 나의 최종적인 결론은
트라우마의 결과가 관계의 파탄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력감의 결과가 관계의 파탄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개인은 과거에 트라우마를 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가 극심하다.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현재에도 그만큼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반복하여 반추하면서 회피하지 못한 지난날의 어리석은 결정을 후회한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한다. 지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데 과각성, 재경험, 회피 같은 증상을 반복하며 스스로 망가져가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지독히 큰 만큼 미래의 내가 후회할 행동을 오늘도 반복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무력한 자신에 대해 깊은 체념과 분노가 점점 차오른다. 미래는 더 볼 것도 없다. 깊은 무력감 속에 트라우마가 계속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감은 미래에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재의 확신이 포함된 미래지향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에도 트라우마가 계속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무력감에 빠진 개인은 무력한 미래에 확신을 가진다. 무력감이 본래 그런 감정이기 때문이다. 3년 간병에 효자 없다고 했던가. 무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는 커져가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과 관계는 파탄에 이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행동, 자해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분풀이 하지 않고서는 이 분노감을 풀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트라우마 안에서 파탄 나는 것은 비단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트라우마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다. 트라우마에 휘감긴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지만 그래서 때로 가장 큰 가해자가 자신이 되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질문이 잘못되었다.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말장난 같겠지만 애초 극복할 수 있다면 트라우마가 아니다. 무력감이 트라우마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말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좀 더 적절한 질문이 된 것 같다. 물론 트라우마라는 무력감은 매우 힘든 감정 경험이다. 트라우마 속에서 온전한 자신이 될 수도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해진다. 이런 절실함에서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치거나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당연하다. 나 역시 무력감의 절절한 고통에 공감한다. 그리고 도망치거나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 역시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트라우마의 증상이다. 트라우마의 증상인 과각성, 재경험, 회피는 본질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트라우마는 무력감이기에 결코 극복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무력감은 이미 그렇게 결론 내린 판단에 대한 소감이기 때문이다. 무력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반문한다면 나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미 어떤 이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이들은 이미 무력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력감을 무시할 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정신 승리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령 경험했더라도 안정된 삶 속에서 무력감에 대한 재발견, 즉 트라우마의 활성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때때로 자아가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고 이때 여지없이 트라우마가 활성화된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내면에 가장 두려운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가장 강해야 할 때 내면은 더없이 약해진다. 약해진 틈으로 트라우마가 조금씩 들어온다. 이렇게 순환은 시작된다. 트라우마가 재현될수록 극복은 더욱 절박해지고 그럴수록 트라우마는 삶의 곳곳에 재현되며 마음을 먹어 지운다. 가뜩이나 트라우마의 상처도 억울한 일인데 이로 인해 삶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하다. 하지만 삶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트라우마를 극복할 필요는 없다.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다. 마음이 진정되면 트라우마가 저절로 안정된다. 트라우마를 지우는 작업은 눈 내리는 날 눈을 쓰는 것과 같다. 끝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눈을 쓸다 보면 마음은 좌절감으로 가득해진다. 사실 굳이 눈을 지울 필요가 없다. 그저 봄이 오면 된다. 눈은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진다. 다시 추워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눈이 내리겠지만 그것이 삶의 과정이고 순환이다. 그림자를 떼려고 노력해도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림자를 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전등의 스위치를 켜면 된다. 트라우마의 활성화와 재현은 내 삶의 위기 신호다. 내가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 신호는 무력감이 덮칠 때 위험해질까 염려하는 내 마음의 배려이고 고통을 다시 막으려는 내 마음의 의지이다. 트라우마가 활성화된 시기에는 내가 불안정해져서 비상경계망이 발동되었다고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나를 인정하고
안정시키면 된다. 비유하자면 트라우마는 나무의 옹이다. 나무 줄기에 난 상처 같은 것이다. 하지만 옹이는 나무가 살아온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나무의 옹이가 나무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어도 잘만 살면 된다. 굳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트라우마의 그늘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 된다. 역설적으로 트라우마의 극복과 회피를 목표로 하는 것이야말로 트라우마의 증상이자 집착이다. 물론 트라우마가 주는 어려움의 크기나 고통을 생각할 때 극복이 절실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나무에 옹이가 있어도 없어도 그저 나무다. 옹이가 없으면 좋겠으나 옹이가 있어도 있는 채로 잘 살 수 있다. 트라우마가 있어도 트라우마가 있는 채로 그냥 잘 살면 된다. 트라우마의 피해자인 나를 굳이 더 들들 볶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의 극복이 아니다. 더 핵심적인 과제는 트라우마에 시달린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트라우마의 극복이 아니라 그것에 시달리며 압도된 외로운 나를 존중과 감사를 담아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것이 과제이다. 어떤 면에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다. 나무 옹이가 나무가 어려움을 헤치며 꿋꿋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처럼 한 사람의 트라우마는 그가 운 좋은 생존자임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덧없이 불행하고 불운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말은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라우마가 비록 당신의 삶을 짓밟았지만 당신은 버티고 또 버텼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버텼다. 당신은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 나는 트라우마를 겪은 당신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 그럼에도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신의 무력감과 이런 자신에 대해 상처받는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당신 또한 자신에 대해 그러기를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다. 그것이 트라우마라는 사건을 겪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무기력감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러한 순간에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혹시 주위에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이 노래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손길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찾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이 노래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래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